대통령이 대통령 같지가 않아. 대통령인가요? 사람들은 대통령이라고 말은 하지만 대통령 아니죠. 장관 같지 않은 사람이 장관 자리에 앉아있으면 훔쳐서 앉아있는 거죠. 도둑입니다. 장관이 아니고 도둑입니다. 위에 한자를 좀 어렵더라도 한자 한번 읽어보시죠. 자공왈, 자공이 말했다. 빈이 무첨, 빈은 가난할 빈자죠. 가난하면서 무첨은 없을무 아첨할 첨, 아첨함이 없다. 부자이면서도 무교, 교는 교만입니다. 교만함이 없다. 하여, 그런 사람 어때요? 공자 말씀하십니다. 가야 좋지. 그런 사람 참 좋지. 대개 사람은 가난하면 아첨하고 부자면 교만해지는데요. 그러나 미약 같지 않다. 같지 않다는 건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다르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말에도 같지 않다라고 하면요, 못하다는 뜻입니다. 뭐보다 못하냐? 빈이락. 가난할 때는요, 즐거워야 돼요. 가난해도 행복해야 됩니다. 부의호래자, 부자가 되면 예를 좋아해야 됩니다. 그것이 더 좋은 거야. 그랬더니 자공이 말합니다. 이 자공은 공자의 제자인데요. 시경에서 말하기를 여절여차 여탁여마. 여자는 같을요. 절하는 것 같이, 차하는 것 같이, 탁하는 것 같이, 마하는 것 같이. 절차탁마입니다. 이것은 옥이나 다이아몬드 이런 귀한 그런 보물을 가공할 때 정성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귀금속 가공하는 사람이 자르듯이 살살살살 이렇게 사포 같은 걸로 밀듯이, 탁은 이렇게 쪼는 겁니다. 이렇게 쪼듯이, 마는 이렇게 갈듯이,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하라. 바로 학문을, 자공이 말하기를 지극정성으로 학문을 하라고 시경에서 말했다. 사지위, 이것을 말하는군요. 무슨 뜻이냐면 빈이무첨, 부의무교, 이거는 보통 사람으로서는 괜찮은 건데 더 좋은 것은요, 가난해도 행복하고 부자면 예를 좋아하는 것, 이게 더 행복하다라는 거죠. 자공이 그런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학문을 하지 않고는 그렇게는 안 된다라는 걸 안 겁니다. 자공은 학문하라는 말이군요 라고 대답해야 될 텐데 훨씬 더 대화의 내용을 고차원적으로 해서 시경에 여절여차 여탁여마라는 말이 있는데 그 뜻이군요. 학문을 하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자는 꼭 제자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제자들을 아들, 딸하고 똑같이 생각합니다. 남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꼭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야가 자공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사야 가여언시, 사야는 비로소 시를 말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건 구나 이런 감탄사고요. 고저왕이 지례자, 지나간 것을 말해주니까 오는 걸 아는 자이구나. 자공이라는 제자는 아주 독특합니다. 아주 똑똑하고 말을 굉장히 잘하고요. 그래서 이 문장도 말이 참 뛰어난데요. 똑똑한 사람은 병이 있습니다. 어떤 병이 있을까요? 똑똑한 사람한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예쁜 사람한테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아십니까? 예쁘다는 말을 안 해주면 서운해합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요, 똑똑하다는 말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인류대학 다니는 학생을 만나도요, 야, 너 머리 좋다, 어떻게 그런 대학을 들어갔냐, 이런 말을 안 해주면 서운한 거죠. 그래서 자세히 보면요, 그런 말을 해주기를 슬슬 유도한다고요. 자공은 똑똑하잖아요. 공자에게 똑똑하다는 말을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넌지시 말을 꺼냅니다. 선생님, 가난하면서 아첨하지 않고요, 부자인데도 교만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러면 공자가 무슨 말을 하기를 기대했을까요? 그건 너잖아, 너. 보통 사람이 아니야. 너 가난할 때도 아첨을 않더니 돈 많이 벌었을 때도 교만하지 않더구만. 너 같은 제자 내 본 적이 없다.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근데 공자는 꿰뚫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괜찮지 라고 말하면서 자공이 더 발전할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가난해도 행복해야 돼. 부자면 예를 좋아해야 돼. 이건 무슨 소리일까요? 참다운 행복이란 무엇인가? 제가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요. 긴 나무 하나를 잘랐습니다. 잘라가지고 그 꼬지로 심었습니다. 심으면 5 그루의 나무가 되죠. 이 5 그루의 나무는 사실은
한 그루죠. 원래 한 그루였던 그것을 기억을 못하면 5그루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한 그루라고 해요. 그래서 이 5그루의 나무 중에 한 그루인 줄 알고 있는 나무와 모르고 있는 나무는 하늘과 땅 차이로 갈라집니다. 이 모두가 하나라는 것, 이것은 본래 모습이고 본질이고 바른 것입니다. 우리들도 사실은요, 당신은 거기 있고 나는 여기 있지만, 그래서 남남인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그 본질을 알고 살면 바른 삶이지만 우리 남이잖아 라고 하면서 사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잘못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바른 삶을 사는 사람은 모두 하나라고 하는 걸 알고,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은 각각 남남이야 라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모두 하나라고 하는 사람은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라고 아무리 말해도요, 그 남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남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런데 억지로 사랑하게 만들면요, 이런 설명을 하죠. 네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저 사람도 너한테 사랑할 거다. 그러니까 사랑해라. 이거는 남남이지만 내가 사랑받고 싶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랑해 주는 거죠.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두 하나인 줄 알고 있는 사람은요,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절로 되는 거죠. 그 사랑이라는 것이요. 남남이라고 아는 사람들은 경쟁하게 돼 있습니다. 모두 하나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은요, 생사가 없습니다. 이 여러 나무가 모두 하나인 줄 알고 있는 나무라면 그 나무가 죽어도 안 죽는 거죠. 왜? 살아있는 나무가 다 나니까요. 우리가 다 나라면 이 몸이 죽는 거지 나는 안 죽습니다. 생사를 초월하는 것은 약을 먹거나 유전자 변이를 하거나 뭐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요. 모두 하나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모두 하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득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 모두 하나라는 걸 깨닫는 것이 행복이고요, 참된 삶입니다. 남남이라고 알고 사는 것은 틀린 삶이고, 경쟁을 해서 아무리 성공을 해도 그런 삶 자체가 욕심 채우는 삶이라서 불행한 삶입니다. 모두가 하나인 줄 알고 사는 것은 군자고요, 남남이라고 알고 사는 것은 소인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그 모두 하나로 사는 사람은 선비고, 남남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은 짐승입니다. 자공이 가난할 때는 아첨만 안 했고 부자일 때는 교만하지 않았다는 것은 남남으로 사는 사람의 삶입니다. 남남으로 사는 사람들 중에는 가난할 때는 아첨하고 부자일 때는 교만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고급이죠. 말하자면 소인 중에는 고급 소인이고 짐승은 짐승인데 고급 짐승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삶의 내용을 바꿔야죠. 모두 하나가 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모두 하나가 된 삶을 살면 어떻게 되나요?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공자는 아침에 도를 알면, 모두 하나가 되는 삶을 살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모두 하나라는 걸 아는 순간 영생인데요.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은 몸이 죽는 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녁에 죽어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두가 하나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은 죽어도 행복한데요, 가난해도 행복한 거죠. 어떻게 가난해도 행복할까요? 모두 하나인 줄 아는 사람은 모두가 나입니다. 나는 이 몸이 내가 아니고요, 모두가 나이고 만물이 나이고 하늘과 땅이 나이고 우주 전체가 나입니다. 가난한 건 이 몸이 가난하죠. 이 몸은 내 몸의 극히 일부입니다. 내 몸은 우주 전체고 내 마음은 하늘 마음입니다. 그 자체가 이미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아무 관계없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난해도 행복하고
부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부자가 돼도 행복하죠. 그러나 소인이 부자가 되면 그 돈으로 내 것 챙기는데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군자가 부자 되면 모두가 낙이죠. 그러니까 내 돈을 모두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모두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게 되면요, 모든 사람이 행복해하고 즐거워합니다. 모두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예입니다. 예. 예라는 것은 모두가 질서 있고 조화롭게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면 예를 좋아해서 모두가 함께 즐겁게 살게 되는 거다. 그것이 군자의 삶의 방식이다 라는 것을 깨우쳤습니다. 그러면 자궁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하, 내가 소인이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군자가 돼야지. 우리 선생님은 그것을 내한테 깨우치신 거야. 그러면 군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학문을 열심히 해야죠. 논어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어떻게 읽어야 할까? 시경에 있는 말대로 귀금속을 가공하는 사람이 지극정성을 하듯이 절차탕마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자에게 묻는 형태로 대답을 하는 거죠. 절차탕마하라고 지금 저를 깨우치셨군요. 이렇게. 그 다음 문장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왈, 공자가 말씀하셨습니다. 제1변 지연호, 제 나라가 1변, 한 번 바뀌는 겁니다. 한 번이라는 것은요, 이 한일자는 한이라는 것은요, 전체를 말합니다. 야, 친구야, 술 한잔 살게. 그건 한 잔 산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 변하는 것은요, 왕창 변하는 거고요. 죽었다 깨는 겁니다, 이거. 제 나라가 한 번 죽었다 깨야 노나라에 이르고, 노나라가 한 번 죽었다 깨야 도에 이른다. 도가 진리인데요. 예. 모두가 하나라는 걸 깨닫는 수준이죠. 거기에 이른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 나라는 어떤 나라고 노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제 나라는 춘추시대 때 패권을 차지한 맹주였죠. 미국 같은 나라입니다. 노나라는요, 아주 작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죠. 노나라 주위에는 강대국들이 둘러쌌습니다. 초나라, 제나라, 진나라 이런 나라들이요. 그 속에 조그마한 나라가 끼어 있습니다. 바로 한국 같은 나라죠. 노는 이 구절을 잘 읽으시면 우리들 생각이 바뀔 겁니다. 교육자, 정치인, 경영인들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나라가 어딜까요? 미국, 유럽.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하느냐? 기준이 다 거기에 있다고요. 그래서 그 나라들이 선진국이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아니다. 모두들 선진국 되는데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어 읽으면 달라지겠죠. 부강한 것도 좋긴 합니다. 그러나 소인으로서의 부강함,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짐승으로서의 부강함,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군자로서 부강해야죠. 그래서 부강하는 것보다 군자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선비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기준을 좀 바꿔야 되겠다. 소인의 가치관으로 기준을 삼지 말고 이제 군자 되는 것으로 기준을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 또 한번 읽어보죠.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불고 고제고제. 고는요, 각이 진 술잔입니다. 그 옛날에 각이 진 술잔이 있었습니다. 육각형, 팔각형 이렇게 각이 딱딱 져야 됩니다. 예. 그것이 고인데 그렇게 각진 술잔을 만들기가 어려우니까요, 원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각이 안 졌는데도 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라고 하지만 고 같지가 않죠. 그래서 그걸 보고 공자가 고불고, 고라는 것이 고 같지가 않다. 고가 고 같지 않으면 고 아니죠. 고라고 부르고 있지만 고 아니다 이거죠. 대통령이 대통령 같지가 않아. 대통령인가요? 사람들은 대통령이라고 말은 하지만 대통령 아니죠. 국민은요, 국민 같지 않으면 국민 아닙니다. 선생이 선생 같지 않습니다. 선생이라고 말을 해도 아닙니다.
학생 같지 않으면 학생 아니죠. 사장은요. 사장 같지 않으면 사장 아닙니다. 손님은 손님 같지 않다. 손님 아닙니다. 안 걸리는 사람 없습니다. 이거. 그럼 뭔가요? 짐승이죠. 뭐. 소인이죠. 다른 데서는 또 논어 읽어보면 같지 않은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그건 도둑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장관 같지 않은 사람이 장관 자리에 앉아있으면 그 자리에 앉아야 할 정말 장관다운 장관이 있겠죠. 어딘가. 그래서 그 자리는 그 사람 자리입니다. 그 사람 자리를 훔쳐서 앉아있는 거죠. 도둑입니다. 장관이 아니고 도둑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새겨서 보셔야 될 것입니다. 자와 알 공자 말씀하셨습니다. 지자, 요수라고 발음합니다. 지자는 요수, 물을 좋아하고요. 인자는 요산, 산을 좋아합니다. 지자는 움직이고요. 인자는 가만히 있습니다. 지자는 락, 즐기고요. 인자는 수, 오래 삽니다. 참 어려운 말이죠, 이게. 사람을 두 범주로 나누면 지자, 인자 이렇게 되는데 마음을 기준으로 보는 사람은 인자에 해당이 되는데요. 마음 중에서도 한 마음을 좋아합니다. 한 마음을 챙기려고 합니다. 한 마음은 변화가 없습니다. 변덕 부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익을 선점하느냐 보다는 하나의 마음으로 의리 있게 살고 싶어 합니다. 변함없이 살고 싶어 합니다. 변함없는 것은 물과 산 중에 산입니다. 그 몸은 불편하고 돈은 안 되더라도 마음이 편한 곳을 찾아갑니다. 몸을 기준으로 보는 사람은 지자고 몸을 기준으로 모든 삶을 이끌어 간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똑같이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경쟁해야죠. 왜? 네가 먹으면 난 굶어야 되니까. 그래서 삶이 경쟁이 됩니다. 경쟁적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까요? 이겨야죠. 이기기 위해서는 좋은 자리에 선점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자리가 더 경쟁력이 있는 자리냐? 바로 물가입니다. 물가에 살면 배고프면 물고기라도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농사 짓기 편합니다. 교통이 좋아서요. 경제적으로 이익입니다. 그래서 늘 몸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이익이 되느냐에 민감합니다. 변덕스러운 걸 굉장히 유능하게 생각합니다. 순간순간에 잘 적응하는 사람. 그래서 물가를 좋아하는데요. 지자는 움직입니다. 이 경쟁에서 이기려면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정보를 수집해야죠. 그래서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유리한 고지를 찾아갑니다. 인자는 고요한 거,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합니다. 왜? 한 마음을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가만히 내 마음이 어떻게 생겼나? 본래 마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마음을 찾기 위해서 고요한 걸 좋아하죠. 지자는 즐기는 걸 좋아합니다. 왜 지자가 자꾸 즐기려고 할까? 몸 중심으로 살아가면 한평생이 딱 제한되어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한된 이 한평생을 살면서 너무 슬프죠. 이 한평생을 즐겁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즐기고 살자. 그래서 뭐 죽기 전에 가봐야 될 몇 곳, 이런 걸 자꾸 챙겨가지고요. 다 해보고 죽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야 덜 원통할 거 아니냐. 즐기는 곳을 찾는, 즐기는 방법을 찾는 문화입니다. 인자는 뭔가요? 한 마음을 챙기면 생사를 초월하는데요. 죽기 전에 가볼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인자는 우리가 하나니까 경쟁할 일도 없고 긴장할 일도 없습니다. 태평스럽습니다. 그래서 장수하는 거죠. 그래서 인자는 장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 하나만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참 중요한 구절인데요. 자욕거 구이 공자께서 욕은 하고 싶어 할 욕자죠. 살고 싶어 했다. 구이에서 공자께서 왜 구이에서 살고 싶어 하셨을까요? 구이는 어딘가요? 옛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옛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는 곳이 조선이었잖아요. 공자가 거기 가서 살고 싶다. 왜 구이에 가서 살고 싶어 했을까요? 이상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혹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누추하지 않을까요? 여자는 어떻게 할까?
그 누추한 시골에. 거기 가서 어떻게 사십니까? 공자가 말합니다. 군자 거지. 군자들이 거기에 살고 있다. 한우지유. 무슨 누추함이 있겠느냐. 거기는 군자들이 사는데 뭐가 누추해? 공자의 목표가 뭔가요? 소인을 군자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군자는 어떤 사람이냐?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한국인들이 군자죠. 군자들이 살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에는 군자가 없다는 이야기죠. 왜 공자가 이런 말을 했느냐 하면 중국에서 소인들을 군자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됩니다. 속이 상했죠. 그러니까 그냥 아이고 중국을 떠나고 싶다. 그럼 어디로 가서 살고 싶느냐? 군자들이 사는 곳. 이런 뜻입니다. 어떤 때는 그냥 뗏목 타고 떠나고 싶다라고도 말합니다. 그 공자의 고향이 산동인데요. 산동 바다에서 뗏목 타면 어디로 가나요? 한국으로 오는 거죠. 그러면 한국 사람은 왜 군자일까? 지금도 우리는 어떤 말을 하나요? 한마음이란 말을 하죠. 옛날부터 한마음을 중시하는. 그래서 한마음으로 살면 우리가 전부 남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군자니까요. 옛날부터 우리는 군자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공자가 군자의 나라 사람들을 보니까 저렇게 살아야지 사람은. 소인으로 살 수는 없다 라고 깨닫고 군자의 모습으로 살려고 사람들을 깨우치고 가르친 것이 공자의 학문이고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논어와 맹자를 읽으면요. 한국 사람들이 훨씬 이해를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늘 사상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하늘 마음을 중시하고 하늘 마음으로 살기를 희망하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그런 사상이 단군시대 때 기본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상이 아직도 우리들에게 남아서 하늘마음, 한마음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만큼 한국 사람한테 논어 읽기는 도움이 됩니다. 행복으로 가는 열차를 타는 겁니다. 논어 읽기는요. 논어 읽기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더 했습니다만 정말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논어 읽기 좀 정말 지극정성으로 절차탕마하는 마음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혼자 힘들다면 그룹을 지어서요. 논어 읽기 모임 이런 것도 좋겠고 열심히 논어를 읽는 삶으로 그 삶의 내용을 바꾸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부족하지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